최근에 이제 의대 증원 이슈 어떤 영향을 미쳐요? 무전공 확대가 올해 입시를 가장 뒤흔들 겁니다. 학생들이 자주 묻는 입시 관련 질문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의대 증원 이슈가 입시 어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입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지만, 네, 어마어마하지만. 입시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학원 또는 컨설팅 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도 정말 이런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 13년을 하니까 벌써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심지어 현재 약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연락이 와서 네. 선생님 저 수능 다시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약이나 잘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연락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은 연락을 한 거는 이제 스카이를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정시로 들어간 네. 학생들은 본인이 맞았던 수능에서 두세 문제만 더 맞아도 그 의대 진학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그 유혹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커서 그 시장은 커졌고 일선 학원은 사실은 이제 뭐 재학생 기준으로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은 큰 뭐 변동은 없죠. 없습니다. 네. 변동은 없고 다만 약간 그런 요동은 있죠. 그죠. 이제 중학생들 또는 고1들이 의대가 증원이 됐으니까 좀 빡세게 좀 해보자. 약간 맞아요. 요런 문제는 있고 재수 시장이 좀 많이 커졌죠. 그렇죠. 어쨌든 큰 이슈인 건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의대가 지금 1,500명 정도 증원을 했어요. 1,500명 정도 증원을 했고, 근데 그 중에 지역 인재 전형, 그러니까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900명 정도 증원을 한 거고, 네. 일반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600명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수능은 한 190명 정도만 증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대의 입결은 큰 변동은 없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지역 인재죠. 지역 아이들만 지원하는 전형에서는 입결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대학들은 좀 나올 것 같긴 자, 해요. 그러면 최근 입시 트렌드 변화 중에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거는 의대 정원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은 무전공의 확대입니다. 올해 입시가 제가 가장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가장 힘든 건 의대 증원은 사실은 전혀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등수를 자르는 거니까 의대는. 무전공 확대가 올해 입시를 가장 뒤흔들 겁니다. 근데 무전공 확대라는 게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통으로 입학을 해서 학과를 본인이 그냥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아. 이게 문과건 이과건 상관없이. 두 번째 유형은 인문으로 자연으로 통으로 입학해서 이 인문에서 학과를 고르고 자연에서 학과를 고르는 이런 일종의 자유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이 대학마다 사실 선발 방식도 좀 다르고 전형별 비율도 좀 다르고 지금 보통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시를 가장 많이 선발하긴 해요. 왜냐하면 무전공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 계열적 합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전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무전공이 가져올 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제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커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기라고 하는 학과 있잖아요.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이라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 지금은 상위권 대학의 전화기 졸업생이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무전공 확대로 인해서 그 학과의 상위권 대학의 졸업생이 이만큼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생들이 다 그 학과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취업 시장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커질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올해 입시가 어떻게 변할지도 참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1학년 때 놀지 못하네요. 이게 너무 빡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지금도 자유전공을 운영하고 원래 전통적으로 운영해왔던 대학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대학들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특정 학과를 쏠리면 안 되니까 학점이라는 일정의 요건 허들을 놓고선 이제 그 학과를 갈 수 있게 해주는 대학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 현재 상황으로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일종의 어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주겠죠. 어떤 뭐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 뭐 무슨 전공 필수 뭐 과목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현재는 그냥 학과를 학생들이 알아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되게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심하겠네요. 거죠. 네. 없는 데는 정말 통통통 비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실 이제 전원이 교수님들끼리 정말 너무 싸우고 있습니다.
특정 학과로 몰리게 되고 어떤 학과는 이제 사장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시대의 흐름이 변하면서 이제 과도 뭐 생성되기도 하지만 소멸되기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대의 흐름도 맞긴 해요. 그게 음. 명목상의 어떤 무전공의 확대이기도 한데 대학들이 그것을 정말 의지를 갖고 하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교육부가 이것을 확대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뭐 울먹여져먹기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또 그것에 그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그 아웃풋은 어떤지는 이제 종단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단 연구는 결국에 그래도 한 적어도 5, 6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년 차 컨설턴트를 이어오시면서 대학 입시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걸 보셨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제안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적인 논란인데요. 사실 공정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사실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냥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기회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치적인 단어긴 한데요. 네.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가장 심플합니다. 대학들이 투명하게 평가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네, 대학들은 그러길 원치 않죠. 네. 우린 되게 바라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래도 예년보다는 정말 많이 나아진 겁니다. 네, 정말 대학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입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선발 결과가 이렇다라는 데이터를 내놓은 게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학생들이 자주 묻는 입시 관련 질문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학생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학생들 성적대에 따라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가장 심플한 건 뭐 재성적으로 뭐 어디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건 뭐 사실은 그냥 검색만 해봐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너무 대학들이 입학 결과를 좀 많이 잘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어디가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디가라는 사이트만 들어가도 입학 전형 결과들 있고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입학 결과를 지금 대부분 다 발표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의 유불리를 좀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쉽고요. 같은 내신과 같은 모의고사의 성적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도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릅니다. 뭐 대입에 대한 욕구, 마지노선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성향도 다를 것이고 본인 학교의 구성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신 향방이라든지 모의고사 향방이 어떨 것인지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점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정보들을 학생한테 이제 미리 수집을 해서 내가 이제 분석을 해서 다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것들이겠죠. 이제 앞으로 이런 입시 컨설팅 분야에서 좀 기대되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입시 컨설턴트들도 사실은 대입이 변하면서 조금 스타일들이 많이 변해요. 예전에 시작했을 때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막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수능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의 컨설턴트들이 엄청 막 됐었고 지금처럼 또 다시 이제 정시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이제 데이터 중심, 수능 중심, 수능만 정시만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도 많고요. 앞으로 그러면 또 이제 2028학년도 입시가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컨설턴트들의 이제 스탠스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강점으로 좀 내세우면서 컨설팅 하는 것도 그 분야만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중할것만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교육 플랫폼, 입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길어야 이제 한 5, 6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두려움 당연히 있죠.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두려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데이터 중심의 아니면 숫자를 다루거나 자료 중심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대부분이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심지어 이제 금융업계는 더더욱 완전 그렇게 고도화가 됐고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입시는 또 특이한 게 데이터 중심이지만 심리가 겹친다고 했고 또 학생들이 변화,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변화거든요. 학생들의 변화 발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이제 좀 고민이 같이 공존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네. 입시 컨설턴트 연봉이 얼마예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다 다르겠죠. 네, 이게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입시 컨설턴트가 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명함을 파면 됩니다. 아, 근데 명함을 파면 누구나 입시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허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진입장벽은 없는데 본인이 이것으로 어떤 삶을 꾸려나가겠다라고 하면 정말 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잘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그냥 개인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어디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느냐 소속돼서 활동을 하는데 계약 조건은 어떠하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많이 버는 분들이면 뭐 연봉 한 3, 4억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와우. 네. 주변에 있는 거죠? 있죠. 와우. 근데 조심하셔야죠. 이제 잘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바로미터라는 건 아닙니다.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날은 계속 더워지고 갈수록 지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한숨이 걸쭉 나올 거고 불안할 겁니다. 근데 이 불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데 뭐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불안감을 가지고 있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고민이 고민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불안감을 타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남은 기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멘탈을 잘 잡고 조금이라도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13년차 입시 컨설턴트 강석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은 입시 컨설턴트라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 바쁠 때는 바빠서 바쁘고 바쁘기 전에는 바쁜 걸 대비해서 바쁘다고 해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노동 강도도 되게 세지만 소명감과 그리고 생계? 그 중간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이게 소명감도 있지만 사명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만족해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전 다 너무나 재밌었고요. 저희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 또 교육업을 하시는 분들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네, 아시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